안녕하세요, 제이제입니다. 오늘은 최악의 하루를 보낸 연인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?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살다 보면 힘들 일도 많죠. 그럴 땐 애인의 위로만큼 힘이 돼주는 게 없어요. 그런데 위로 잘한다는 거,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. 막상 애인이 힘들어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애써 건넨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도 애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? 오늘은 한 길 안에 위로와 함께 힘든 애인을 위로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위로도 리액션이 중요해. 미시간 대학교의 에이미 카네벨로 박사는 115명의 대학생을 모아서 3주 동안 실험한 결과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리액션이라는 결론을 짓습니다. 보통 위로라고 하면 조언이나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.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위로의 핵심은 조언도 충고도 아닌 리액션에 달렸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좋은 리액션이란 어떤 걸까요? 재밌게도 한 길 안의 위로에 카네벨로 박사가 제시한 좋은 리액션의 3가지 포인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. 첫 번째, 애인의 현재 감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. 위로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무거운 눈을 견디며 하늘 한번 보자. 못하는 하루가 그대의 매일이겠죠. 이 가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인공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에요. 애인이 힘들어할 때는 그냥 힘들지, 바빠 보이네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눈꺼풀이 다 무거워 보이네.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오늘 바쁘고 고단했지 라며 현재 애인의 상황을 딱 짚어주고 말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주기. 이렇게 애인의 상황을 잘 이해했다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. 다음 가사를 볼까요? 반쯤 감긴 눈으로 날 바라보며 괜찮다. 말하는 그대 안쓰러 꼭 안아주고 싶어요. 애인이 괜찮다고 말해서 별일 아니구나 라고 무심히 넘어간다면 위로가 될 리가 없겠죠. 노래 속 주인공은 애인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괜찮다고 말해도 네가 힘든 거 나도 알아 라고요. 바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조언이나 충고보다도 훨씬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. 세 번째,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기. 이렇게 애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어려움에도 공감했다면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줄 차례입니다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정성 가득한 마음과 두려움에 잔뜩 웅크린 그대의 내일에 꼭 말해주고 싶어요.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. 항상 곁에서 힘이 돼줄게. 그대 오늘도 참 잘 견뎌냈어요. 이때 표현은 적극적일수록 좋아요.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바로 표현해서 드러나는 거니까요. 어떻게 해야 할지 영 모르겠다면 앞에 가사를 슬쩍 참고해보세요. 지금 힘들고 지쳤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해주고 싶어. 혼자 애쓰지 마. 내가 늘 옆에 있을게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. 이런 적극적인 표현과 반응 덕분에 애인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. 연애는 어쩌면 이 고된 세상에서 온전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언젠가 애인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를 뒤에 제대로 위로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.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. 이따금 한 길 안에 위로를 들으며 오늘 알려드린 위로의 3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. 그리고 위로의 끝에선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. 쓰러져 울고 싶을 때
그대가 내 어깨여 기대어 쉴 수 있게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항상 언제나 여기 이대로 있을게 라고 말이죠. 내가 도움이 썩 안 되네. 요즘 힘들어하는 애인을 만나서 통화로 문자로 양껏 응원하고 위로해줬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딱히 위로가 된 것 같지 않아요. 되게 고마워는 하는데 애써 고마워만 하는 그런 느낌?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? 우리는 왜 위로하지 못하는가? 사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에요. 특히 말로 하는 위로는 더 어렵죠. 자칫하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지나친 참견이나 훈계가 되기 쉽거든요. 실제로 타인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면 우울함과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뭐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그래 아는데 나 힘든단 말이야.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. 특히 애인을 위로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. 사람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애인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는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하죠. 힘들 때 의지하는 사람인 만큼 비난받는 기분도 더 쉽게 느끼고 무능하다는 기분도 더 쉽게 들거든요. 모르는 사람이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는 거랑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는 건 파급력이 다르잖아요. 그렇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, 더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적은 그런 위로는 없는 걸까요? 카네기 멜론 대학의 마이클 머피 교수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어요. 바로 포옹입니다. 머피 교수는 200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14일간 포옹의 효과를 알아봤는데요. 각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, 그 후 애인에게 포옹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했어요. 그 결과 평소에는 포옹을 받든 안 받든 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쁜 일이 있었거나 두 사람이 싸운 날엔 애인의 포옹이 관계 만족도에 훨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말은 상황이나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잘못 전달된 위험이 있지만 포옹은 그렇지 않아요.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 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죠.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눈치가 좀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. 자, 애인에게 힘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줘야지? 어떻게 힘나게 해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어디냐고 물은 다음 찾아가서 말없이 힘껏 안아줍시다.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낫게 해줄 단 하나의 행동이랍니다. 지금까지 최악의 하루를 보낸 연인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